오늘 뉴스일 라이브 첫 번째 준비한 소식,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내일 선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뉴스일 라이브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강성필 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렇게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앞두고 분위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서울 도심에서 네 번째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현장 모습 준비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으로 수사하라! 국민의힘도 공범이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어제 민주당은 집회를 준비하면서 참여하는 당원들에게 파란색 옷을 입지 말고 와달라 이런 자제령을 공지로 알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궁금했죠.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토요일 결혼식장에 갔다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럼 별도로 파란 옷을 준비를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고 날씨가 추워지고 하니까 사실 파란 옷이 맞는 게 별로 없어요. 롱패드를 입어야 되는 시점이고. 강전 부위원장님, 네. 김 최고위원은 이제 결혼식 다녀오시는 분들도 있고 네. 많은 분들을 좀 배려하는 차원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저는 제가 당에서 전해 듣기로는 파란색 옷을 자제하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번에 집회는 민주당이 주최하는 집회가 아니라 시민사회가 주축이 돼서 집회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민주당이 따라가는 형세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 당원들이 다 이렇게 파란색 옷을 입고 오면 사실 시민들이 나는 저들과 뜻은 같지만 저들과 소속은 다른데 라서 조금 이질감이 느껴져서 같이 좀 섞여 있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또 부속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깃발로 가져오지 말아라라고 예. 했는데 보통 깃발을 보면 깃발 끝에 어디 지역위원회 지역명이 써져 있는데 그 아래로 그 지역 사람들 모이라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부담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섞이라는 의미이고 또 이게 지역위원회 깃발이 있으면 서로 경쟁이 되거든요. 어느 지역은 많이 왔고 어느 지역은 적게 왔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왜 자꾸 뭐 당원을 동원한다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자유롭게 시민들과 어우러지자는 입장에서 저희가 이번에 파란색 옷을 자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자홍 처장님의 해석도 궁금합니다. 네, 아마 저는 그 반대로 해석이 되는데요. 파란 옷을 입고 아무리 오라오라 해도 모이는 숫자가 워낙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저는 지난 그 4월 총선 전과 총선 이후의 민주당의 장외 집회 양상이 크게 달라졌다고 보여집니다. 총선 전만 하더라도 그 공천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그 현역 의원뿐만 아니라 이 총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예비 후보자들끼리 굉장히 많이 이 장외 집회에 동원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미 총선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더더구나 내후년 지방선거 때까지 과연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로서 이 권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재판, 쌍방울 대북송금 이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혹시 거리되는 거 아닌가, 이런 당내 여론이 많아지다 보니까 파란색을 입고 나오라고 아무리 해도 숫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파란색 옷을 벗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이게 민주당 측의 설명이고요. 이 추산 인원, 집회 참석 인원 때문이 아니냐라는 게 일각의 해석인 것 같습니다. 장 변호사님, 근데 민주당이 이번에는 집회 참석 인원도 집계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집계하는 게 크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론은 저는 특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편이라고는 단언할 수 없겠지만요. 지금 최근에도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 실형 3년을 군검찰이 구형했습니다. 이걸 정의라고 시민들이 받아들이실까요? 수사를 막은 사람은 전혀 수사받지 않고 수사를 하겠다고 한 사람이 처벌받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걸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건 민주당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민주당만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시민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대한민국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것이 정의 아니겠느냐, 공정과 상식 아니겠느냐. 라고 외치는데 숫자를 추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여당에서는 이 숫자가 줄어드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어지고 있는 민주당 장외 집회를 실패한 집회로 규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장외 집회는 지난 3주 동안 완벽히 실패했습니다. 현명하신 우리 국민들께서 집회의 본질이 이재명 대표
구하기라는 것을 일찌감치 꿰뚫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김 전 부대변인께서도 저 해석에 동의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옷을 바꿔 입고 깃발을 파란 깃발, 민주당의 깃발을 내리더라도 국민들이 볼 때는 이재명 대표 구하기 방탄 집회라는 거를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예. 결국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집계 추산, 예전에 뭐 30만, 20만, 30만 하다가 이번에는 집계조차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과정에서 볼 때 경찰은 15,000명, 17,000명, 15,000명, 뭐 2만 명 하다가 이번에는 10,000명에서 15,0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결국은 민주당이 말하는 그 말이 맞다고 하면 국민들이 동참을 하시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무엇보다 알고 있고 무엇보다도 사법 리스크 월요일 날 뭐 이제 좀 있으면 내일 아닙니까? 내일 앞두고 뭔가 그 사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럴 해석이 가능한 어떤 집단 행동에 대해서 거리를 두는 건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상권 분립을 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 근처에 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딜레마가 있을 수밖에 없고 예. 다음에는 숫자 세지 않는다고 하는데 좀 모이면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일관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고 무엇보다 어떤 이런 숫자 모이는 거, 그다음에 본인이 사법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마저도 악마화하는 그런 어떤 거짓 선전선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